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사이 시장이 많이 눌렸죠. 중요한 건 기존에 보던 큰 그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안개 낀 고속도로 같아요. 차량들은 전부 속도를 줄이고 괜히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전체 흐름이 답답한 구간입니다. 목적지도 그대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도 그대로입니다. 이 구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시장 붕괴가 아니라 심리 붕괴에 가깝다는 점,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방향, 그 흐름 한가운데 XRP ETF 그리고 2026년 유동성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 1.8달러까지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구간부터 1.8달러, 저는 이 구간 2.1달러, 2달러 부근에서 현재까지 매집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구간은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직 비도 오고 밤이고 커브길이 많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저항성 라인을 깨게 되면 이 라인에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숫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이 청산 규모는 2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십만 계좌가 한꺼번에 털렸어요.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이상 급락을 했고,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10점대의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역사적으로도 드문 레벨입니다. 이런 데이터만 보게 되면 진짜 큰일이 났구나, 이런 감정이 먼저 물려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XRP는 ETF 자금의 유입, 그리고 XRP의 법적 명확성, 2026년을 향한 유동성의 흐름, 이 핵심 구조들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공포가 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심리는 그걸로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란 같은 10%가 움직이더라도 이 상승보다 하락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이것이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 손실 회피라고 하죠. 하락장에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는 시장의 펀더멘털 훼손보다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더 과장일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상승장에서는 10%가 조정이 오면 이것은 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같은 10%라도 진짜 끝난 건가? 이런 공포가 스며들 수밖에 없죠. 이 손실에서 오는 고통은 이 수익에서 오는 기쁨보다 2배, 3배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급락, 그리고 청산 폭발, 거기에 XRP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심리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가니까 나도 군중 본능의 덫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군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에서 차트보다 뉴스 헤드라인과 커뮤니티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군중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릴 때 가격은 본질 가치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더 조심조심 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 심리가 그렇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한번 크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흔들림에도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가 군중 속에서 연쇄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전 세계가 동시에 거래하는 24시간 시장이잖아요. 공포가 퍼지는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XRP ETF가 상장되고 있죠. 이 다수가 도망갈 때 기관은 ETF라는 통로를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XRP 현물 ETF가 상장이 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군중 심리가 붕괴된 바로 그 타이밍에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ETF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를 보고 움직이는 상품이죠.
그럼 ETF 초기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첫 거래일에 2,570만 달러라는 엄청난 인상적인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감 시점에는 1억 760만 달러라는 엄청난 운용 자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XRP ETF는 수천만 달러의 첫날 거래량을 기록했고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ETF를 통해 XRP를 담고 싶은 수요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TF는 심리가 아니라 이 구조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ETF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를 보지 않고 이런 공포장과 상관이 없이 이 규제, 인프라, 유동성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ETF가 XRP를 선택했다는 건 구조적으로 통과점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군중이 흔들릴 때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고 흘러내리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날짜로 어제죠. 비트와이즈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현물 ETF를 출시했잖아요. 이 처음 XRP ETF를 출시했던 캐너리 캐피탈보다 이 비트와이즈는 30배 정도 더 큰 회사입니다. 앞으로 프랭클린 템플턴도 준비되어 있고 더 나아가 블랙록도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XRP가 ETF에 편입되는 이유가 있겠죠. SEC와 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 명확해진 XRP의 법적 신분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자산이죠. 그럼 이런 명확성이 왜 중요하냐? 이제 XRP는 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미국에서 판정을 받고 나서 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일수록 기관은 법적 리스크가 낮은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 관점에서 XRP는 가장 명확한 신분을 가진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명확한 것을 선택하고 모호한 것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지를 더 줄이고 더 단순하고 명확한 것, 이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규제와 법적 리스크가 높은 자산은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이 반대로 XRP처럼 명확한 판결을 받은 자산은 군중이 진정된 뒤에 재평가를 받을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이 유동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멈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현물 시장뿐 아니라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ETF가 자금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엄청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래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침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가격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돈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연준의 양적 긴축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봐야 됩니다. 이건 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25년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5년 연말까지 조정이 강할수록 2026년에 반등 에너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 전환과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이 감안하면 2026년은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그때 따라붙는 사람과의 결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근거들은 아직 깨지 못한 2021년에 알트코인의 천장 보이시죠? 전고점을 넘지 못했던 사실은 아직 진짜 광기장은 오지 않았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세장의 끝은 언제 올까요? 비트 또 알트코인 모두가 2021년 전고점을 갈아엎고 전 국민이 코인 이야기하고 미디어가 떠들 때,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럴 때, 이때가 진짜 끝입니다. 이런 유포리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 완전 반대잖아요. 극단적인 공포 상태죠. 그리고 이 전고점 미도달, 유동성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 상승장 초입을 지나서 이 조정 구간에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ETF는 이 구조를 길고 깊게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적 촉매제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공포 시장 속에서 이 위험과 기회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세력들의 매도로 이 추가 하락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로 삼고 공포 지수를 극복하고 ETF, 자금 유입, 유동성 사이클 전환 준비 이런 것은 장기 기회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매집량을 늘려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구간은 이 단기 트레이드에게는 리스크,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축적 기회로 작용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듯이 가격은 흔들려도 구조는 위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사람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캔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구조와 유동성은 여전히 가격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세 가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가격 예측보다 이 구간별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해서 미리 전략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손절과 보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매매를 하셔야겠죠. 이건 현재 상황뿐 아니라 투자 전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내향이죠. 자, 스파이 ETF도 있고 골드, 비트코인 ETF 모두 출시 이후에 첫 공포장에서 큰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에서 장기 자금은 조용히 이 세력들의 자금은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 XRP ETF 역시 첫 번째 큰 공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포장은 첫 축적 기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이 장기 투자자분들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고 전부 이득을 봤죠. 지금 XRP도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이 세 가지만 요약해보면 이제 기관 자금이 열렸고 ETF를 통한 진입이죠. 그리고 규제 명확성, 리스크가 낮다.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상 2026년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XRP다. 그런 포지션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새로운 도로가 열리면 처음에 운전자들은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고 멈칫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차 하나 가면 이게 따라가는 게 군중 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둘 같이 따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안정적인 도로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데이터보다 감정을, 이 심리 상태를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렇게 공포, 이 심리 상태입니다. 실제 데이터보다 공포가 만들어낸 상상은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걸 어떠한 종목이라고 보겠습니다. XRP라고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이 XRP를 사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뭐 10%, 20%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사야 되나? 그때도 상승장에도 이런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저 모든 매체, SNS나 뭐 뉴스, 뭐 유튜브 등등에서 지금 뭐 최고점이네, 뭐 상승하고 있네 이런 뉴스로 도배가 되겠죠. 여기서 더 공포가 생깁니다. 이제라도 사야 되나? 근데 여기 들어가요, 보통.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 벌었구나. 이러다가 금방 빠지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면 내리는 눌림목 현상이 생기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때는. 하지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부정하죠. 아니 오르겠지. 그러다가 하다가 이때쯤이면 패닉이 생겨.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러요. 여기에는 또 어떤 뉴스가 달릴 것 같아요. 공포를 조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SNS도 도배를 될 거고 뭐 유튜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죠. 이때 팔면 다행이죠. 그래도. 그러다가 오를 거야. 이때는 시장이 극도로 비관주의로 빠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죠. 시장은 이런 심리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력들, 기관들은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빨아먹기를 하죠. 고열 빨아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데이터는 기회를 말하고 이 공포는 도망가자고 말할 때 어느 쪽을 따라갈지가 결과를 좌우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심리와 패턴, 이 구조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는 캔들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동시에 같은 심리를 느끼면 시장의 패턴은 더 명확하게 반복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낮은 규제와 높은 변동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곳, 여기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기회와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이런 심리와 패턴 구조를 또 차트와 매크로 실제 시장의 움직임에 대입해서 매일 정리해 드리는 곳이 여기 리플 투자 가족방입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기서는 이 심리적 변곡성과 이 기술적 지지 저항, 데일리 구조, 또 ETF 수급 현황, 기관의 흐름, 이걸 전부 묶어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100% 무료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 클릭하시고 본인 전화번호만 눌러주시면 리플 투자 가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리플 투자 가족방 내에서는 이 업비트 내 알파의 히든 종목으로 인해 그 누적 수익률 206% 이상이 되는 이 종목들도 다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예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도 수익 가득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